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하우스 9기 의장을 맡게 된 김동욱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 추세로 예정되었던 서울시청에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 기획단 입장에서도 학생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SNS 라이브로 주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더욱 의미 있는 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기획단 모두 열심히 뛰고 있으니 많은 학생분들을 참여해서 보람있는 행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하우스 9기 단장을 맡게 된 정국호입니다. 어느덧 우하우스가 9회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회차 8개 대학이 참여하여 시작하게 된 우하우스는 현재 22개 대학이 참여하는 행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작품의 수준 또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에 참여하는 학생, 그리고 기획단, 회장단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하우스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하우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하우스 부단장 장혜림입니다. 이번 우하우스 9기에서는 지난 행사 때보다 더 경계 없는 소통이 완벽한 튜터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 2차, 3차 회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020년 우하우스 주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하우스 단체 기획단, 참여학교 소개를 해드리고 변경된 강연 및 튜터링 방식, 그리고 전체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제 설명, 디자인 가이드라인, 전시 장소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질의응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우하우스 단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하우스는 대학생 건축가 연합회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학술적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축축제 문화를 통해 일반인들과 건축에 관하여 소통하고 건축의 사회문화적 가능성 제시라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하우스는 기획단, 회장단, 전시팀으로 구성되는데요. 기획단은 연합전시회를 기획 및 운영하고 회장단은 우하우스의 중심 의사기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시팀은 각 학교를 대표하여 매년 파빌리온을 디자인하고 특정 사이트에 전시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1회부터 8회까지 진행하였던 전시 목록입니다. 매년 다른 사이트에서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8개 대학에서 시작하여 올해는 총 22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대 우하우스 전시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는 2인 주거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시는 걷고 싶은 서울, 걷고 싶은 거리라는 주제로 홍대 앞에서 놀이터로서의 파빌리온이 전시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전시는 리포커스 서울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시가 진행되었고 4회 전시는 DDP 드레스 인 서울이라는 주제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시 리플레이 아키텍처는 건축의 재생이라는 주제로 선유도 공원에서 전시가 진행되었고 여섯 번째 전시는 아키컬처라는 주제로 반포 한강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7회 전시인데요. 서울숲 놀이를 심다라는 주제로 서울숲에서 전시가 진행되었고 네, 마지막으로 작년에 진행되었던 8회 서울마켓 21 전시입니다. 시장이라는 주제로 가판대라는 기능을 담은 다양한 파빌리온이 전시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9기 기획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단 모두가 2020년 전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단은 단장, 부단장, 의장, 그리고 운영팀, 디자인팀, 촬영 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 부단장, 의장은 단체의 대표자로서 전체적인 운영과 기획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운영팀과 디자인팀, 그리고 촬영 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기획단 인원들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우하우스 9기 기획단의 운영팀입니다. 저희는 전시 및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튜터 및 사이트 섭외 그리고 후원 요청 등 다양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저희는 디자인 팀인데요. 현수막이나 포스터 아니면 리플렛 같이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후원금 마련을 위한 굿즈 판매도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홍보 차렷! 팁입니다. 저희는 홍보 영상 제작 및 사진 촬영 그리고 전시 과정을 기록한 업무를 보고 있고요. 만약에 행사 도중에 저희를 만난다면 V를 외쳐주세요. 다음으로 우아우스 행사에 참여하는 대학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개 대학이 참여했던 1기 우아우스를 시작으로 올해는 한양대 에리카의 합류로 총 22개의 대학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변경된 강연 및 튜터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작년 우아우스에서는 본전시 전에 1차, 2차, 3차 디자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인 회의는 튜터의 강연과 공개 크리틱으로 구성되었고 21개 대학교의 발표와 그에 대한 튜터들의 크리틱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9기에서는 튜터 학생 간의 경계 없는 교류와 더 가까운 소통을 위해 그룹 크리틱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튜터 강연, 그룹 크리틱, 그리고 공개 크리틱 3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룹 크리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룹은 총 3개로 구성됩니다. 한 그룹은 튜터 1분에서 2분, 그리고 대학교 7개에서 8개로 구성됩니다. 각 학교별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더 가까운 자리에서 튜터분들과 크리틱을 주고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강의실이 아닌 소규모의 스튜디오에서 튜터와 학생들이 이동하며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확정된 튜터는 총 4분입니다. 튜터 섭외 시에는 기존에 파빌리온 작업을 많이 해보셨던 건축가분들을 위주로 섭외하였습니다. 더 A랩의 이태원 건축가님, CTR폼 아키텍처의 오상훈 건축가님, 그리고 JKAR의 김재경 건축가님, HG 아키텍처의 국현걸 건축가님이 올해 행사에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현재 튜터분들을 추가로 섭외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총 6분의 튜터를 섭외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전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는 오늘 주제 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의 시상식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학교의 개강이 연기되어 행사 연기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으나 교내 경선의 경우 소규모로 모여 구상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시 일정이 연기되게 되면 장마철과 겹칠 우려도 있어 전체 일정을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부 일정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교내 경선이 진행됩니다. 대표 전시팀을 선정하는 방법은 학교별 재량으로 상의하지만 3월 27일 금요일에는 전시팀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작년의 경우 전시팀 확정 이후에 1차 디자인 회의가 진행되는 텀이 짧아 첫 번째 디자인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드리고 4월 4일 토요일에 1차 디자인 회의를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총 3번의 디자인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2차 디자인 회의에서는 건축가 튜터분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강연을 진행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룹 크리틱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3차 디자인 회의에서는 전체 학생들 간의 교류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개 크리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월은 시공 및 본전시 기간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5월 15일 금요일까지 3일간의 시공 기간이며 5월 16일 토요일부터 5월 24일 일요일까지 9일 동안은 본전시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철거 예정일은 5월 25일 월요일이며 철거 이후 바로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6월 7일 일요일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상식을 끝으로 공식적인 행사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작년도와 같이 연계 전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 이태원 소장님께서 진행하는 젊은 건축가 포럼이 한 섹션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포럼은 한국에서 진행되며 베니스 비엔날레에 영상으로 송출되어 기록되어질 예정입니다. 포럼에서는 6명 정도의 연사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중 한 명으로 우아우스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아우스에 대한 소개와 한두 개 정도의 작품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단장 정우코입니다. 다음으로 주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을 통해서 혹시 주제를 눈치채셨나요? 이번 우하우스 전시는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통합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헤비텟과 아키텍처의 합성어인 헤비텍처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생물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크게는 생태계라는 관계 안에서, 작게는 공생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생이란 서로 도우며 함께 삶이라는 뜻으로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에는 악어와 악어새, 흰동가리와 말미잘과 같은 공생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한 인간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공생이란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간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자연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반면 자연에게는 어떠한 이점도 제공하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건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축과 건축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은 공간을 통해 인간의 생활을 재조직하는 작업이다. 건축가는 인간의 생활, 인간의 체계, 즉 사회가 이렇게 재조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의 건축은 너무 인간만을 생각해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은 자연과 함께 사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은 채 인간만을 위한 공간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도시에서는 자연스레 인간 외의 생물들은 배제되었고 도시는 삭막하고 황폐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축과 자연이 공생하는 모습은 드물게 도시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담쟁이 덩쿨이 기둥을 타고 자라나기도 하고 보도블록 틈새에서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도된 건축 행위가 아닌 자연이 건물에게 다가온 모습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자연을 위한 건축 행위를 먼저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건축가들이 고민하고 있으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남정민 건축가의 리빙 시리즈로 자연과 건축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 프로젝트입니다. 건축가는 식생이 가능한 틈새 공간을 가진 벽돌, 블록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건물의 인면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식물들의 보금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일본 건축사 사무소 아틀리에 바우아우의 Architecture for Long-Bodied Short-Legged Dog이라는 작품입니다. 건축가는 인간과 닥스훈트 모두를 위한 구조물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리가 짧은 닥스훈트의 특성을 파악하여 긴 슬로프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생각해냈는데 이는 계단을 이용하기 힘든 닥스훈트가 편안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며 주인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하였고 충분히 긴 슬로프는 주인이 누워 쉴 수 있는 선베드가 되기도 합니다. 슬로프 사이의 작은 틈은 굴을 좋아하는 닥스훈트에게 알맞은 공간이 됩니다. 이용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디자인으로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을 제안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에서는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차이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신체 구조상 특정한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러한 공간은 동식물들에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과 동식물 간의 다양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전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위한 공간입니다. 파빌리온은 많은 시민들이 즐기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동선, 공간적 경험, 장소에 적합한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식물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파빌리온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또한 이용 대상입니다. 함께 살아갈 동식물의 행동 패턴, 크기, 환경 조건 등을 분석하여 동식물도 즐기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동식물의 관계입니다.
한 공간에서 인간과 동식물은 상호관계를 형성합니다. 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루어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시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이트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숲 문화예술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숲은 다양한 동식물들이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도시공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장소라 생각되어 서울숲에서 전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숲에는 다람쥐, 토끼, 고양이, 참새, 복수초, 백량금 등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기 전시를 떠올려보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의 전시 역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숲 문화예술공원은 성동구 뚝섬로 서울숲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당선 서울숲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서울숲은 총 3개의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적절한 전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문화예술공원 일대에서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공원의 가족마당 일대에 22개의 대학의 파빌리온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전시 장소는 현재 서울숲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이트가 확정되는 대로 3월 초에 각 학교별 학생들과 사이트에 방문하여 제비뽑기를 통해 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시 진행 시 기본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팀 구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 학교당 12명에서 16명이 한 팀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기획단과 각 학교 전시팀 간의 원활한 소통 및 공지를 위해 학생회장을 반드시 포함하여 최대 16명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빌리온은 서울숲의 특징 및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개 전시인 점을 감안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우천에 대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4.5m x 4.5m의 파빌리온 규격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공은 3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공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숲은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잔디 및 식생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인원 및 평가 방법에 대한 항목입니다. 평가 비율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소통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튜터들의 배점이 커져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튜터의 평가 비율을 30%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제 적합성의 경우 작년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고 그 외에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식물 모두를 고려하여야 하나요? 동물과 식물 모두를 고려하여 파빌리온을 디자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과 식물 중에 개수 제한은 없나요? 네, 종의 개수는 제한이 없지만 선택한 동식물의 특성은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이트 주변 나무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해도 되나요? 서울숲 미팅 시에 협의 이후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서울숲 측에서도 공원의 식생 훼손을 우려하여 사이트 내의 식물 이용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전시 기간 동안 실제로 동식물이 파빌리온을 사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사용하는 모습이 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통해서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도 평가 기준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주제에 맞는 디자인이라면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동식물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나요?
네, 서울숲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파빌리온도 가능한가요? 네, 건축을 통해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전시입니다. 반려동물 역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 오늘 촬영한 주사 설명 영상은 페이스북 및 유튜브 저희 공식 계정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그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을 대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SNS 라이브로 대체하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청해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